네, 현재 시각 10시 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좀 짚어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이 많은데요. 시장 얘기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은 뭐 지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시장인가요? 네, 항상 이 시간대쯤이면 밀리더라고요. 네. 중국 개장하는 거 보면서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다가 뭐 별 큰 반응 없으면은 다시 움직이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며칠 동향과 오늘의 차이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는데 약간 엇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포인트가 10시 반 이후에 동향들을 좀 더 어느 쪽으로 확대되는지 그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온 변화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았는데 저희는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환율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우려는 덜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수가 금리 관련된 쪽인데 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가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기 관련된 민감주 또 컨택트주 중심으로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견조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은 약간 다시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어떤 유동성도 충분하고 경기에 대한 점진적인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그리고 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또 추가하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변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멋지게 얘기를 했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2차 전지와 친환경 관련된 쪽에 어떤 육성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섹터별로 중요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도 흐름들 잘 갖춰가시면서 종목별 대응도 특히 과거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가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쏠림이 같이 어떤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를 견인하는 모습들도 엿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또 크게 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개장 후에 좀 지켜봤는데 정말 휴대폰 MTS가 로그인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파셔야 되는데요. 핫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밀려서 출발을 해서 이거 따상에 실패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시총 30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분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점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거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딱 반반이었습니다. 의견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의외로 오늘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카카오뱅크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뱅크로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주로 본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금융주 1위 쪽까지 들어오고 LG전자도 제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시총에 대한 변화가 그만큼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더 쳐준다는 쪽으로는 인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여기서 그냥 계속 뭐 7만 원, 8만 원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모 특히 IPO 종목들의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두 번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혹시나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한번 움직이는 단계 쪽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 좋아합니다.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또 공모주의 일정한 패턴을 보게 되면 한번 나온 뒤에 열기가 뜨겁다가 다시 가라앉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뒤에 어느 정도 열기가 식었을 때 거기서 재차 변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무리할 때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금융 플랫폼으로서 얼마나 확장성을 또 보여주는지가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네. 뭐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는 2019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기는 했죠. 근데 지금 현재 또 플랫폼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나 지금 밸류를 따지면 안 됩니다. 특히 앞서 네.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렇게 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대해서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고 엔터주에 대한 하이브에 대한 주가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네. 근데 그보다 지금 시장은 이제 좀 더 확장하기 쉬운 관점들, 즉 지난 카카오뱅크 대표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일단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까지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과거 은행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영역을 넓혀간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많이 나오는 어떤 뭐 대출의 한계라든가 어떤 자본금의 아직 한계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확장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이렇게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본 확충도 또 하나의 절차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 추정 기업 가치 제일 높게 본 데가 SK증권 31조 원인데 오늘 결국에는 30조 원까지 간 카카오뱅크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로는 1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네. 한국금융지주, 예스24 등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장 초반에 보니까 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뱅크 20% 강세인데 예스24, 한국금융지주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로 수급이 쏠리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상장 전이면 그 주변 종목을 보는데 네. 상장하고 나서는 그 종목을 바라보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지분 보유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실 거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카카오뱅크만 주목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국금융지주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네. 이 회사는 본 실적만 가지고도 지금 시총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본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단기 차익 매물은 우위에 염두를 두시고 오히려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봐야 될 그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본업 실적만으로는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좀 풀도록 하겠고요. 네. 특징 섹터로 DDR5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심텍, DI, TSE, 테크윙 등등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 안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심텍은 신고가. 네, 신고가고 실적도 발표했고. 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DDR5로 그렇죠 넘어간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넘어가는 그 초기도 아니죠. 아직도 아닙니다. 근데 이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CPU 나오고 지금 현재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윈도우 10 오래 했었죠. 11으로 바뀌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운영체제와 CPU가 나오면서 당연히 PC가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딱 이때 DDR5로 전환되기가 좋은 때다라는 쪽에서 아마 하반기 연말 정도쯤에는 좀 이런 전환 과정들이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DDR3에서 4로 전환됐었을 때도 거의 이제 PC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 1년 정도, 1, 2년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흔들릴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 쪽이고 반도체 쪽에 관련된 섹터 쪽에서는 물론 비메모리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집중해야 될 쪽은 DDR5가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네.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PCB 기판 만드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텍이 가장 부각을 받는 건 맞는데 하지만 소외된 쪽에서 TLB라는 회사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가요? 네, 이 회사 증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낙폭 과대로 인해서 나오는 대덕의 분사된 회사다 보니까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수동 부품이라든가 소켓 관련된 쪽 어제 아비코 전자도 상당히 강했고요. 네. 이런 쪽의 변화를 봤었을 때 장비 쪽도 물론 눈길이 가지만 어제 나왔던 종목들 다 봤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것 같고요.
그밖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킨스 전자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상대적인 주가의 탄력들이 좀 덜했다. 물론 어제 움직인 종목들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만 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좀 주가가 덜 간 종목들이 이런 종목과 함께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도 어제 마이크로 컨덱서로는 강했는데 상대적으로는 덜 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 쪽에서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들까지 저희가 찾아내면은 이쪽 섹터에도 확실히 많은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걸 네.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DDR5 관련주들 저희가 특징 업종으로 다뤄봤고요. 다음은 제약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일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이 전략 보고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왔고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큰 관점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 안고 살아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백신 하나, 치료제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어제는 나온 얘기가 그 백신 파운드리 얘기까지 나오죠. 그만큼 백신을 생산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CMO나 CDO 관련된 쪽의 기술력을 충분히 부각을 받자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제 처음 나왔던 얘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그와 함께 또 한미 사이언스라든가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녹십자 이런 쪽도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올해 8월 말에 모더나 mRNA 백신 완제품 시생산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나왔었죠. 네. 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데 왜 못해라고 나왔던 근데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서린바이오나 뭐 약품 관련된 쪽에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다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파장은 이제 또 실적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또 같이 끼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과정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를 통해서 실적이 확인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명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차별적으로 또 종목만 보는 거는 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딱 하나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얼만큼 싸게 잘 사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바백스 관련된 쪽에 하반기 4천만 도즈 또 생산 얘기라든가 또 자체 백신이죠. 이게 빠르면 8월 달에 임상, 일상 얘기 나오고 3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올해 안에 다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식약처에서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모멘텀을 생각하게 되면 결론은 이 종목인데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싸게 사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대응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탑픽은 이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의 성격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좀 추가 대안이 될 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솔직히 제 기준에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실적이 확인이 됐죠. 상반기에 이 정도 실적 가지고 보여주게 되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충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상장했을 때 PER 뭐 100배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 PER 30배 중반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실적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어떤 차익 매물 나올 때 그때를 한번 노려봐서 어느 정도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주도주를 쫓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대장주의 성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 외에 대안이 될 만한 제약 바이오 또 관심 둘 만한 종목이 있는지를 여쭤봤거든요. 네. 네. 그 밖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네. 저는 베이스가 항상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쪽으로 찾아보는 중에서 하나 눈길이 끄는 거는 대웅제약 같고요. 이 회사는 이번에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발표했는데 네. 한때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또 뜨겁다가 포기했죠. 안 되겠다.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게 더 잘 된 것 같고요. 안 되는 건 정리해야죠. 네, 그런 쪽에서 나보타 관련된 쪽의 변화가 한 6월 달부터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국 쪽으로 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판매 회사와 협력한 회사가 에볼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과 이제 어느 정도 로얄티나의 흐름들 마무리되고 앞으로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중심으로 또 이제 보톡스 관련된 이쪽의 성장도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하반기 때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네. 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대웅제약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상당히 최근까지도 강한 모습이네요. 네, 대웅제약을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고요.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